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적용을 했던 CI/CD에 대해서 발표할 칼리입니다. 일단 저는 CI/CD를 해본 적도 없었고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도 좀 부족했던 터라 이번 CI/CD를 하면서 좀 배워야 할 게 많다고 느껴서 이번 발표의 주제로 정하게 되었고요. 저의 목표는 CI/CD에 대한 개념과 우리 프로젝트 팀에서의 개발 및 운영 환경에서 CI/CD를 어떻게 구축했는가, 그리고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어떠한 개선 사항들이 눈에 보였는지를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CI/CD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구글에다가 CI/CD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CI는 지속적인 통합, CD는 지속적인 배포라고만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말에서 저는 뭘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CI가 뭘까, 지속적인 통합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속에서는 코드라는 것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속적인 코드의 통합. 근데 이 맥락을 살펴볼 때도 여러 개발자들과 함께 개발하는 과정, 협업 속에서의 지속적인 코드의 통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데브 브랜치에다가 그 개발 운영 서버의 코드들을 다 머지를 시켜놓는데요. 저는 이 친구가 저희 채채라는 친구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데브 브랜치에다가 코드를 머지를 하면은 제가 그 코드를 받아서 해결을 해야겠죠. 새로운 기능을 구현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코드를 빌드를 안 해놓고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안 통과하는지 확인을 안 했더라면 저는 그거에 대한 거를 기능을 구현하기 전에 제 스스로가 이 코드가 빌드가 잘 되는 코드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테스트도 통과가 돼 있는 코드를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는 CI는 정상 빌드와 정상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CI에서는 정상 빌드와 정상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개념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상 빌드라고 하면은 그저 인텔리제이에서 어플리케이션 버튼을 한번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 정상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전체를 버튼을 그냥 한번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의 간편한 것에 대해서 자동화라는 CI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전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CI가 없었을 때에는 PR 템플릿에다가 이러한 체크란을 통해서 테스트가 통과를 했는지를 확인했는지, 빌드가 성공했는지를 확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체크란을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체크란 자체도 까먹고 안 누르거나 안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크란을 표시하는 경우가 다분히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대부 브랜치에서 어, 어떠한 방어막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고 이 방어막이 CI 스크립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빌드와 테스트 수행을 통해서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CI 스크립트에서는 빌드가 잘 되는지 그리고 테스트가 통과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이 자바 테스트를 빌드 시에는 이미 기존 프로덕션 코드의 빌드가 이미 정리되어 있어서 테스트를 통과하는지에 대한 코드만 있어도 빌드가 잘 되는지도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CI 스크립트에서는 테스트가 통과하는지에 대한 구현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CI에 대해서는 처음에 여러 개발자들과 함께 협업하는 과정 속에서 코드의 지속적인 통합이라고 길게 늘어뜨려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지속적인 통합만 봐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CD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배포라는 그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지속적인 배포라는 단어는 좀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서 훨씬 이해하기 수월했던 것 같아요.
얘의 경우에는 좀 더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운영 환경에 대해서 코드 업데이트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CD 자체는 운영 환경에 대해서 빌드하고 그 업데이트된 코드를 받아서 작동을 시키는 건데 직접 수동으로 작동을 할 시 왼쪽에 있는 코드 자체를 항상 매번 똑같이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레벨 2에 배운 것처럼 디스플로이 파일을 만들어서 해결을 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저희는 자동화된 배포 수행을 위해서 이 일관된 배포와 운영 환경 반영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CD 스크립트를 작성한다고 이해를 했고, CD 스크립트에서는 빌드 방식과 운영 서버에 풀받아서 띄우는 코드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팀에서의 개발 및 운영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커에 대해서 활용 필요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했어요. 도커에 대한 이점으로는 어쨌든 운영 환경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한 것에서 논의를 해봤을 때 한 뎁스만 더 들어가도 그 도커의 이점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가? 우리가 이해를 해서 도커를 쓰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도메인이 작아서 일정의 여유와 이슈 대응에 비교적 용이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개발 방향을 잡아 나가면서 도커가 필요할 때 그때 유연하게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 환경은 로컬에서는 모두가 맥을 사용하고 있고 아키텍처는 ARM64, DB는 빠른 테스트를 위해서 H2를 사용하고 있고요. 운영 환경에서는 우분투 24와 ARM64와 DB는 MySQL, 정형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MySQL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의 CI/CD 환경에서 적용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희 로컬에서는 맥과 H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CI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는 그 행위가 포함이 되어야 하고 운영 서버에 대한 안정성으로 목적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 서버와 동일한 환경으로 테스트가 CI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운영 서버와 똑같은 우분투 24와 MySQL을 통해서 CI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CD는 배포이기 때문에 우분투와 MySQL 동일하게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GitHub 액션즈를 통해서 자동화를 진행을 했는데 GitHub 액션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툴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플로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를 확인했습니다. 이벤트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조건식을 의미하는 용어이고 그 뒤에 잡은 스텝의 그룹화, 뭔가 같은 속성의 스텝들을 한꺼번에 묶은 그룹이고 얘네는 병렬적으로 처리되는 특성을 가졌고요. 스텝의 경우에는 스크립트 또는 액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액션 같은 경우에는 GitHub 액션즈에서 만들어 온 템플릿화된 명령들을 의미하고 런은 자바를 실행하는 독립적인 환경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운영 환경에 따른 GitHub 액션즈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CI 환경에서는 우분투와 MySQL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CI가 언제 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제시를 했을 때 저희는 PR을 올릴 때마다 이 CI가 돌아가기를 바랬어요. PR이 닫히지 않고 새로운 커밋이 계속 올라오더라도 그때마다 CI가 돌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것이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였고 어떻게 어떻게 이 CI를 돌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러너 내부에 MySQL을 깔아서 테스트하는 방식과 도커 컨테이너로 MySQL을 띄워서 테스트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방식의 경우에는 이 러너 내부에 MySQL을 매번 새로 깔아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으로 이번에 채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에 대한 결론으로는 도커의 컨테이너로 MySQL을 띄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까 봤던 GitHub 액션즈의 워크플로우인데 이 이벤트에서는 저희가 언제인 PR을 올릴 때가 되고요. 그러면 저희의 잡스에 대해서 외부 서비스의 의존성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잡에 대해서는 세팅즈에다가 도커 컨테이너를 올리는 코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DK를 설치하는 게 스텝에 들어가 있고 테스트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크립트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런으로 스텝 2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코드 자체로는 이런 식으로 PR이 생겼을 때 이벤트가 시작되도록 처리를 해뒀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서비스에서 도커 컨테이너를 올리는 방식을 적용했고 JDK 설치 후에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CD의 경우에는 언제 이거 CD가 돌아갔으면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PR이 머지될 때마다를 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벤트로 잡았고 어떻게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그런 서버 자체가 직접 잡 파일을 EC2 내에 시행하는 방식과 두 번째 도커 이미지로 관리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개로 잡았고 DB의 경우에는 RDS를 사용하는 방식과 도커 이미지로 관리하기 그리고 직접 EC2 내에 MySQL을 실행하는 방식을 세 가지를 크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RDS의 경우에는 돈을 내야 된다는 점에서 그러면 어차피 우테코에서 돈 지원해 주는데 RDS 쓰면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RDS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지금 쓸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직접 EC2 내에 MySQL 실행하기보다는 도커 이미지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서비스를 돌려봤을 때 EC2가 터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원인을 추측했을 때에는 EC2의 용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때 용량은 8기가에서 8기가였고 수압 메모리는 2기가였는데 이때 30기가로 늘리면서 수압 메모리도 8기가로 함께 늘렸어요. 그랬더니 해결이 되었고요. 근데 이때 생각 없이 우분투도 같이 도커 이미지로 관리해서 둘 다 도커 이미지로 관리해서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서 해결이 된 것인가? 라고 저희끼리 다 판단이 내려져 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둘 다 도커 이미지로 관리하기라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플로어에서는 PR이 머지될 때마다가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거고 저희는 그리고 이제 잡에서는 빌드하기를 통해서 JDK를 설치하고 테스트는 이미 CI에서 이미 처리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스텝 2에서는 테스트를 제외하고 빌드를 하고 스텝 3에서는 도커에다가 이미지를 빌드하는 방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잡 2에서는 셀프 호스티드 방식으로 저희 그 포트에 대한 제한 때문에 셀프 호스티드를 사용하게 됐고 도커 이미지를 풀받아서 실행하는 스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드 자체로는 이제 푸시를 할 때에 이 이벤트가 실행이 되도록 하고 이제 JDK 설치한 다음에 테스트를 제외하고 빌드하고 멀티 플랫폼 방식도 사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어떠한 개선점을 찾았느냐 머지 직전에 여러 명이 코드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 코드를 바로 머지를 해서는 안 되고 직접 인텔리제에 들어가서 이게 최신 코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머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귀찮다고 판단이 들어서 머지 직전에 PR이 승인 상태에서 데브 브랜치의 최신 변경 상태를 이것도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충돌이 없으면 그대로 머지를 진행하고 충돌이 발생 시에는 인텔리제이로 수동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있었으면 매우 간편하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CD를 할 때 멀티 플랫폼 이미지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충돌이 나가지고 멀티 플랫폼을 사용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팀원 전원이 맥 O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 플랫폼으로 사용해서 추후에는 멀티 플랫폼 설정을 제거한 뒤 암 운영 체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커의 최대 메모리 사용량을 제한을 시켜서 저희 운영 환경에 대한 메모리 한도를 지정하고 안정성을 확보한 뒤에 EC2 인스턴스도 기존의 인스턴스가 최대치의 30GB와 수압 메모리가 과도하게 할당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적정한 메모리 설정 후에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